많은 분들이 내 남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도대체 이 남자가 왜 바람을 피운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리고 도대체 왜 그랬는지를 남편에게 물어보시죠. 그러면 남편은 절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남편에게 대답을 들을수록 가슴이 더 답답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더 이상 남편에게 왜 그랬는지 물어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고민을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일단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절대로 바람핀 남편들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처벌을 못할 뿐이지 외도를 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그런 남편들을 무작정 이해해줘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 바람을 폈다고 해서 바로 이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겁니다. 경제적인 부분처럼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지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결혼 생활은 일단 유지를 해야 되겠고, 앞으로 다시 신뢰감을 쌓아가려면 남편이 바람을 핀 이유와 그 진실에 대해서 정말로 끊임없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겁니다. 당연히 답이 쉽게 찾아지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하면 생각이 너무 많아서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만 보면 끊임없이 묻고 싶고 화내고 싶고 따지고 싶고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내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그런 시간 낭비를 줄이시고 좀 더 편안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남자들의 진짜 속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남자가 바람을 피우는 심리나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유를 따지면 너무나도 다양할 거예요. 중독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진화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남자들은 수컷이고 뭐 그들의 본능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성격이나 기질적으로 바람기가 타고났거나 그런 부모에게 제대로 못 배운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아내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심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게 마음의 안정을 찾는데 크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배가 고팠을 때 내 몸에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신호를 주고 있구나. 밥을 먹어서 에너지를 보충해주자. 이렇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나서 밥을 먹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냥 때 되니까 식사를 하실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을 피기 시작하면서 남자들이 남자는 원래 생존과 자손 번식을 위해서 한 여자가 아니라 많은 여자를 만나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법과 도덕적인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대가를 좀 치르더라도 본능에 충실하기 위해서 나는 바람을 피워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바람을 피는 사람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바람을 피우는 남편의 속마음은 정말로 단순할 겁니다. 여자가 있었고 나는 바람을 폈다. 딱 이 정도일 거예요. 바람핀 남편들은 자신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에 대해서 절대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은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상간녀 어떻게 잠자리를 좀 더 많이 해볼까 뭐 이것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 자체를 과학적이거나 심리학적으로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누가 봐도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내가 절대로 알지 못할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하거든요. 갑자기 평소에 입지 않은 옷을 사고 핸드폰에 갑자기 집착하고 비밀번호를 걸어두고, 심지어는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나도 자신이 바람을 피운다는 것을 들킬 수 있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자신이 바람피는 행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모든 남자들이 자신의 바람에 대해서 깊이 고찰을 하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들킬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것이고, 자기한테도 그리고 가족한테도 전혀 득될 게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바람을 멈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자신의 힘으로 바람을 멈추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그들이 바람 피우는 이유와 속마음은 너무 단순합니다. 그냥 바람을 피울 수 있기 때문에 피는 거예요. 적어도 그들의 머릿속에서만큼은 말이죠. 남자들의 속마음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남편에게 도대체 당신은 바람을 왜 핀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그들이 솔직하게 그냥 뭐 바람을 필 수 있으니까 폈지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남자들이 아무리 단순하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경우에 결혼 생활이 앞으로 얼마나 고달플지 힘들어질지 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당연히 변명을 계속 할 거예요. 뭐 그 여자랑은 너가 생각하는 그런 사이 아니다. 그래도 난 잠은 안 잤다. 딱 한 번 실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너무나 증거가 확실해서 할 말이 없다라고 하면 남자는 다 바람 핀다. 내가 집에서는 가장으로서 인정받지 못했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인정해줬다. 또는 그 여자가 불쌍해서 챙겨주다 보니까 그냥 만나게 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남편이 도대체 왜 바람을 피웠는지 그 사실과
진실을 캐면 캘수록 마음은 더 혼란해지고 도대체 남편이 한 말 중에서 뭐가 맞는 말이고 뭐가 틀린 말인지 이제는 헷갈려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여기서 정말로 더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람핀 당사자는 남편이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 가해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편에게 따지고 묻고 화내는 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3개월, 6개월, 1년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우리의 모습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편이 오히려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나도 노력한 만큼은 노력했다.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남편에게 따지고 싶은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주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너도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말이죠. 진짜 피해자는 우리인데 오히려 남편이 피해자가 된 것처럼 상황이 흘러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도 남편의 진짜 속마음에 대해서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질 때까지 시간은 조금 걸리실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내 남편은 그런 남자가 아니야 라고 부정하고 싶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남편의 행동에 대한 이유와 진실에 대해서 파헤치려고 했을 때 내 마음만 힘들어지고 오히려 남편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관계의 주도권마저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마음 아파하시고 끊임없이 그 답을 찾으려고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 시간 대신에 우리 스스로 아내로서 여성으로서 그런 가치와 매력을 높이시는 데 시간을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무조건 아내분들께서 참고 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혼을 하시더라도 남편에게 따지고 묻고 화내시다가 남편이 우리에게 질려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더 이상 이제부터는 아파하는 시간 대신에 아내 스스로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는 시간을 갖고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당당하게 갑으로서 남편이 우리에게 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혼이 나와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판단을 해서 아내 스스로가 이혼을 정말로 원한다면 언제든지 그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